그럼 이제부터는 핵심 키워드 통해서 상세한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방산이에요. 사실 김정철 관제사 시간에는 빠질 수가 없을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지금 그린란드 이야기를 또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연초에 CES 2026 있었잖아요. 그때 로봇주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을 때 제약바이오 주목을 받았고 다보스 포럼 때 그린란드가 이슈화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아마 풀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방산이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62만 원이었다가 180만 원까지 또 올랐습니다. 쭉쭉 올리고 있는데요. 방산주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방산주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또 방산이라고 해서 지금 3주 연속입니다. 네. 3주 연속 이 그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스태프분들도 네. 제 자료 보면 지겨울 거예요. 계속 방산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충돌하는데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질까요? 그럼 더 심각해지면 방위산업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이걸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가 너무 좋아하죠.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 나토가 끝나야 돼. 나토가 끝장나야 돼. 그러면 러시아가 영향력을 미치기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유럽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무장의 속도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방산을 하다가 다 못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서두를 많이 자르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걸 많이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북구강로입니다. 북구강로. 자, 북구강로 이제 지도가 좀 이상하죠? 그린란드가 여기 있습니다. 북극, 그러니까 지구를 위쪽에서 북극에서 바라보면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쪽에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북구강로 타가지고 일로 가면 유럽으로 빨리 가요.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북구강로를 상당히 집중하고 있고 북구강로는 필연적으로 그린란드를 양쪽을 다 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린란드에 뭐 자원이 많다 그러는데 그 자원은요, 그 참고로 히토류는요,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개발하면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니까 중국에서만 하는 거고요. 사실 그린란드 히토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북극강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 요즘에 어깨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에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신감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란 시위대가 이란 시위대 무차별 발표해가지고 현재 이란 시위대 때문에 시위대 문제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중동 개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들은 소식인데 미 항공모함이 중동에 지금 전개를 시작했습니다. 도착했어요. 남중국해에서 지금까지 한 며칠 달려와서 지금 현재 전개를 시작했고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중국이 이때 갑자기 이 사건이 난 뒤로 마두로 대통령 체포한 이후에 중국이 무슨 영상을 올렸냐면 중국이 대만 지도부 참수작전 영상을 올렸어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지정학적 긴장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죠. 올리고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린란드 분쟁으로 미국과 유럽의 분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한다? 러시아가 제일 좋아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트럼프가 원래 나는 미스터 관세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자기가 또 자기 스스로 자기애가 되게 심하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애가 이렇게 심하신 분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자기는 이제 관세 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린란드에 대해서 트럼프가 영유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덴마크는 나토 국가입니다. 덴마크령이에요, 그린란드는. 근데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 모두 다 압도적으로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 들어가는 거 다 반대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산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될 수는 없습니다. 될 수는 없는데 나토 국가 캐나다, 심지어 트럼프하고 이 아예 그냥 붙어있는 이 캐나다가 그린란드에서 유럽 편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는 캐나다마저도 국경으로 이제 적으로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나토 동맹이 이제 곧 종말할 걸로 전 보고 있습니다. 나토는 이제 곧 무너질 걸로 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방위산업적으로 좀 더 우리가 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파란색은요. 파란색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잘 안 보이시니까 이해하기 쉽게 파란색은 미국입니다. 미국이고요. 국방비 지출입니다. 이게 이제 빨간색이 유럽인데 유럽의 국방비 지출은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그나마 유럽의 국방비 지출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국방 미시 수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커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 뒤늦게 재무장하고 있는데 이제 무기 체계의 생산 속도, 그다음 인프라, 양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참고로 그냥 딱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우리나라가요. 포탄 105mm, 155mm 포탄이 약 한 공식적으로 700만 발. 그다음에 비공식으로 한 900만 발 있거든요. 근데 유럽이 전체 다 합쳐도 100만 발이 안 돼요. 근데 참고로 얘기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 700만 발이 일주일치입니다. 우리는 딱 일주일만 쓴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별명 붙었죠. 선천적 화력 부족 증후군에 시달리는 민족이라고. 네, 근데 네. 진짜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이 700만 발을 네. 일주일에 다 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 그러면 일주일에 다 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산이 그만큼 따라와 줘야 되겠죠. 예.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유럽은 지금 아무리 생산을 해도 한 달 10만 발을 생산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랑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유럽은. 자, 당장 급한 동구권 같은 경우, 러시아의 위험이 맞닥뜨려 있는 동구권 같은 경우는 지금 무기가 너무 급해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들은 소식인데 또 오늘 무기 관련 동구권 국가들이 협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셔야 될 거는, 집중하셔야 될 거는 이 부분도 좀 이게 복합 테마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방사는 우주항공하고 복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현재 FA50을 수출을 많이 했고요. 이거 수출을 한 필리핀 같은 경우는 감동을 해가지고, 이거 자기네 반군들하고 한번 써봤거든요.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더 주문하다가 갑자기 일로 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돈 있어. 우리도 살게. 인도네시아 안 산다며. 우리가 할게. 하고 지금 줄 서 있는 상태고요. 우주항공과 항공방사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누리호를 발사했는데 누리호 1차 발사가 실패했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이렇게 쐈는데 이렇게 실패하고 뉴질랜드 앞바다에 떨어졌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의심을 하죠. 아니, 한국 저거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실험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필 그때 우리나라 군함이 거의 지나가다가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바로 건졌어요. 하필 뉴질랜드 그 망망대에 네. 우리나라 군함이 거기 미리 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죠. 저거 미사일 실험한 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탄두 기술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 이번에 누리호 발사할 때 뭐였죠? 여러 개가 갈라지면서 위성이 여러 개가 나왔죠. 이 실험을 성공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외국에서 뭐라고 보고 있느냐. 저거 대륙간 탄도탄 다탄두 미사일 실험한 거다. 근데 아닙니다.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남이 아무리 뭐라 하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요? 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은 네. 우주항공에서 합금 기술은요, 방산 합금하고 똑같아요, 소재가. 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항공방산이 거의 다 연결돼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의 KF-21이 최근에 이슈인데, 이 한국항공우주는 KF-21만 하는 게 아니라 위성 발사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항공을 좀 유심히 보신다면 이게 방산하고 연결돼 있다는 것도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예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쭉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현무미사일만 좀 얘기 드리자면 이것도 미사일인데 이게 대륙간 탄도탄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트럼프가 준 선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를 폐지해주면서 우리나라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사일이 사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 무기도 결국은 인공위성이랑 거의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이 해군 방산. 지금 이제 캐나다 수주전 결과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3월로 연기되긴 했지만 3월에는 분명히 결정 날 것 같은데, 캐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독일은 여기다가 폭스바겐 공장도 지어준대. 잠수함 우리가 사주면 너네는 현대차 뭐 어떻게 안 되겠어? 했는데 우리나라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업계에서 네. 의지가 있어요. 그래, 캐나다에 뭐 좀 우리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게 될 수도 있다. 60조 원짜리인데. 예,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해군 방사에서 우리가 당연히 종목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회사, 뭐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두 회사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발 이 두 회사가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모든 수주를 받으면 좀 반반하고 이게 얼마나 안 좋냐면 서로 간에 자존심 싸움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좀 문제다. 그래서 KDDX 사업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세대 구축함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원래 HD 현대중공업이 따냈어요. 따냈는데 이걸 하나오션이 이의를 걸었어요. HD 현대중공업 기술 유출한 적 있지 않냐. 자, 저런 회사가 따면 안 된다. 그냥 HD 현대중공업 또 너네도 예전에 그런 적 있지 않냐. 약간 어린애 싸움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그렇습니다 좀. 근데 그렇게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워낙 규모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한 종목을 선택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 좀 다양하게 구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조는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고요. 이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입니다. 3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최저가 항로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3주 전은 요때였어요. 지금 요만큼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산주를 얘기하면 다 날아가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거는 제가 겸손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고요. 하나에어스페이스 현재 지금 아주 강하게 현재 올라와서 현재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바로 공략하기는 쉽진 않다. 하나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근데 다만 같이 엮여 있는 방산주, 중소형 방산들이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 중소형 방산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그린으로 시작한 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저 요즘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종목 열심히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고만 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시면 조금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을 바로 사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로 좀 방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방산 키워드 하나로 2시간 말씀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또방산 김정철 관제사와 함께 방산주 전략 포인트 잡아봤고요. 나도 한번 이렇게 열정을 잘 받아서 우주항공 방산 섹터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뒀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으로 들어오시면 방산 섹터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의 공부 방법으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증권가에서는요, 이 두 종목의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그거죠. 역대급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그게 이유인데요. 다만 트럼프 정부에서 아까도 다뤄봤지만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 내놓으면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가 또 반도체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반도체죠. 이제 또 반도체. 제가 네. 반도체 방산을 지금 3주 연속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근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잠시 쉴 수 있다. 근데 그게 언제 다시 출발하느냐? 그게 바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원래 21일이었다가 29일로 좀 옮겼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21일 날 뭐가 발표하냐면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합니다. 네, 오늘이 참고로 21일이죠. 네. 아침에 수출입 데이터 발표하는데 어제 이제 트럼프 그린란드 문제가 생기니까 어제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애프터마켓에서 급락했거든요. 그때 제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네. 고깃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막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바로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어차피 내일 수출입 데이터 나오면 반도체 사상 최대가 될 텐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여기서 방송할 때 수출입 데이터 우리나라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이거 올려드렸거든요. 제가 수출입 데이터 한 요 정도 올랐는데 앞으로 이 정도 더 오를 거다 얘기 드렸는데 오늘 정확히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올라올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부과하겠다는데 이게 다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더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미국에 공장 지으라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공장을 짓고 있죠.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는 왜 공장을 못 짓냐면 메모리 반도체 공장 짓는 게 기밀이에요. 그 내부 설계도가 다 기밀입니다. 비밀인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왜냐면 반도체는 뭐가 중요하냐면 생산 라인의 공정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 설계랑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다 무턱대고 미국에다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지어버리면 미국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위 마이크론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상당히 그거 좀 싫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어대는 거 아니냐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 오늘 수출 데이터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는데 반도체가 더 늘었어요. 지금 더 늘었고요. 반도체 승용차 수출 추이 보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요 조금 내려왔어요. 조금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갈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로봇 때문에요. 자 그리고 자 반도체 관세가 과연 이게 뭐냐? 저는 이제 허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허풍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관세를 물린다 하더라도 큰 피해는 없다. 예. 그러니까 큰 피해가 없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어차피 100% 관세를 해도 우리나라가 그 관세를 내는 게 아니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돈을 냅니다. 그 돈을. 근데 그러면 비싸면 안 사면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안 사고 버틸 수가 있느냐? 전체 100개가 나오면 현재 100개가 다 팔립니다. 원래 100개가 나오는데 살려는 사람 120개를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자르죠? 모자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있는데 일단 메모리 반도체 100%가 사실 불가능하다. 관세 물리는 거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팔리는 속도도요,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리는 게 이제 미국이 다른 거를 선택할 여지가 있으면 좋은데, 선택지가 어차피 없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이크론이 나중에 공장을 더 많이 만들어서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갉아보고 어떻게 하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영구 집권하나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내려가면 어떡하죠? 마이크론 그 공장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다 붙잖아요? 그럼 마이크론 파산합니다. 마이크론 현금 여력이 별로 없어요. 마이크론은 현금 여력이 잘해봐야 20조에서 30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삼성전자는 200조 정도 있습니다. 오호. 상대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생산량으로 덤벼버리면 삼성전자한테 완전히 밟힙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공장을 짓겠다고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눈치를 보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늘려놨다가 나중에 대통령 바뀌고 다 바뀌었으면 관세가 안 나올 텐데 그러면 이 공장을 유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현재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캐파 증설이 사실상 마이크론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D랩에서 삼성전자한테 현재 다시 밀린 상황인데, 자, 이 3사를 좀 보시면은 최근에 마이크론까지 포함해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3사를 보시면은 이 SK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이익률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9일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보시면 또 놀라운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전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29일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모두 다 확정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반도체도 한번 세론이 나올 수 있다. 아. 예. 이제 거기서 판단은 뭐 어떻게 해야 되시냐면요. 길게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사실 상관없죠, 이거는. 네. 근데 내가 단기적 흐름을 좀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실적 발표 때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차피 다시 기회가 다시 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하신다면 좀 쉽게 대응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29일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저희가 전해지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상승을 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다고 시장이 하락을 하면 저희는 대피처를 찾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피처를 찾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분위기에서 어떤 종목과 함께해야 할지 옥석 가리기가 정말 필요한데요. 오늘은 특히나 여러분들 또 종목에 대한 고민 정말 많으실 것처럼 보여서 특별히 김정철 관제사가 준비를 했습니다. 늘 어려운 내용도 쉽게 풀어주는 관제사가 자신만의 기법으로 뽑은 핵심 종목, 바로 최적 항로 종목을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자, 저희 화면에 QR코드 곧 나갈 거예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스캔하시면 링크 뜨니까요. 잠시 후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어서 최적 항로 종목 오늘 어떤 건지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적 항로 종목을 자세히 얘기 안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최적 항로 종목 가기 전에 그럼 반도체로 기존에 제가 또 소개했던 종목이 코리아 서킷이었어요. 코리아 서킷인데 다 밀려도 얘는 지금 안 밀리고 있습니다. 절대 안 밀리고 있는데
기판 역시도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반도체를 감싸고 있는 이런 기판들, 이 기판을 만드는 게 바로 코리아 서킷인데, 이 코리아 서킷 보시면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 오늘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리아 서킷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코리아 서킷 다음으로 제가 가지고 올 종목은, 오늘 그럼 반도체냐? 반도체는 아닙니다. 근데 반도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전력입니다. 전력 설비 회사인데, 사실 이 전력 설비 회사를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가지고 나왔어요. T방송에서. 여기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최저 강도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올해 당기 순이익이 한 4천억, 영업이익이 한 7천억 나오는데, 저는 참고로 이 회사, 이 종목은요, 이 회사는 올해 영업이익 1조 원 보고 있습니다. 1조 원 보면 순이익이 약 어느 정도 되냐면 약 6에서 7천억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PER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엄청난 저평가로 다시 바뀌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 회사와 경쟁하는 회사들보다도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고점을 현재 지금 막 돌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돌파하면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쭉 보셔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고 투자 전략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파란불 켤 때는 정말 주식창을 열기도 무섭고 어떤 종목과 함께해야 나도 든든한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항상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실 줄 알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QR코드 안내 도와드릴게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만 켜서 이쪽 부분에 스캔만 해주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클릭 한 번만 딱 해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고요. 참여하셔서 핵심 기업까지 즐겁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 참여하시면 뭘 얻어가실 수 있냐 궁금하시죠? 가장 먼저 최적 항로 종목처럼 기분 좋게 저희 핵심 종목 챙겨드릴 거고요. 또 수익 비행에 필요한 비법과 전략까지 모두 공개해 드리니까요. 오늘의 수익 비행도 기분 좋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김정철 관제사가 전해드린 교육의 핵심 포인트들 잠깐 정리해보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